네, 지금부터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귀향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틀 전에 개봉했는데 20만 명이 들었어요. 20만 네. 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틀 만이면. 보통 이제 그 영화 개봉돼서 주말까지 바라볼 때 한 2배, 2.5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에 20만이면 오늘 이번 주말을 경유하면 한 4, 50만 정도 관객들이 몰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100만 관객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많이 감이 떨어져서 네. 그 개봉이 됐을 때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었고요. 네. 워낙 아픈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이게 평론가 입장에서도 영화가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꼭 직시해야 되는 역사고 그리고 또 아픔보다는 치유를 다룬 영화라고 지금 조정래 감독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아픈 얘기여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많은 관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직접 많은 이제 관객들이 찾아가서 보고 있는 데는 네. 어떤 주요한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면으로 응시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죠. 예상하시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관객들의 그 심정, 반응 이것은 일종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 일정 그 부분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 대다수는 아직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네. 그래서 여전히 국민 모두가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 이런 것이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사실은 흥행이 잘 되고 뭐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대박 흥행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객들이 초반부터 이 영화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여러 측면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다. 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 현재 진행형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네.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7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제작비를 충당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네. 그 십시일반 정말 제작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민간 투자에서 민간 투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또는 영화의 그 사업성 투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로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하죠? 그렇죠. 이렇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는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크라우드 방식은 예전에 그 26년이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요. 그때 역시 크라우드 투자 방식이 적용이 됐었고요. 이 영화가 그 7만 5천 명의 그 십시일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만 네. 한편으로 보면 매우 아쉬운 일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다, 상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업이든 아니면 영화에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그런 주요 투자사든 또는 정부 기관이든 공적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으니까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14년이 걸렸으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들이 있고 정치적 논의, 외교적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직시하는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14년이 걸렸다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틀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투자 안 했던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지금 좀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생각을 좀 잘못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상업적이지 않은 데서 상업성이 나온다는 측면 이런 것들도
영화는 정치와 비슷해서요. 생물 같습니다. 늘 살아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배우들도 재능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뭐 네. 손숙 씨나 여러 배우들이 재능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맞나요? 중견 배우들 같은 경우는 주요한 영화들, 주요한 이슈를 다룬 영화고 그리고 저예산 작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능 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손숙 씨 외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배우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출연했던 그 극중 주인공이 10년이 걸리면 네.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의외로 다수의 배우와 다수의 제작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두들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출연한 만큼 이렇게 재능 기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역시 보기 드문 사례로서 현대 영화사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내에 개봉하기 전에 미국하고 또 일본에서도 시사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좀 반응이 어땠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역시 거기도 그 국론이 양분돼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 일본 역사에 대한 그 참회와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그 일본의 그 사회 전반적 여론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일본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네네.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좀 일본에서도 이 영화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